이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 뒤에 노래하는 게 참 힘든데 앞에 우리 서 회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그 강의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부담이 되네요. 예,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LG화학의 김종현입니다. 제가 LG화학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 배터리 사업을 현재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좀 말씀 드릴 부분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LG화학 배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의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보조를 맞춰 가지고 현재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 핵심 동의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연비 또는 배기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 규제 강화 등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배터리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성능의 획기적 개선이 초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끈 주요 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0년도에 약 한 8천억 규모에서 연간 45% 연평균 성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3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저희 회사의 배터리 사업 매출 또한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해서 금년도에 한 13조 원 정도 매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전기차 시장은 각국 정부의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제품성이 개선되면서 성장을 했고, 당초 20년을 전후하여 보조금보다는 연비나 또 배기가스 규제 등 환경 규제가 성장에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코비드-19 으로 인한 그 경제적 어려움을 각국 정부가 극복하는 방편으로 이 그린 리커버리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오히려 전기차의 전환이 당초 전망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조건으로 최근에 르노에 50억 유로의 그 산업구조 지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보면 당초 20년 종료 예정이던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는 코비드-19 팬데믹에도 완화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럽은 2020년부터 차량별 CO2 배출 기준을 과거 킬로미터당 130g에서 95g으로 강화를 했고, 이를 못 지키면 차량 한 대당 약 95유로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중국도 평균 연비를 2020년 100km당 5리터로 대폭 강화를 하고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지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탄소 중립 목표로 인해서 탄소 배출 규제는 중국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미국은 평균 연비 규제 및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최근 정부의 경우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미국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큰 동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초기 구매 가격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비싼 수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의 경우에 아직도 보면 차량 자체의 가격은 뭐 한 20%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유지비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차를 사용하면 TCO 관점에서는 코스트의 패러티가 달성이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TCO 관점의 패러티는 배터리 가격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페이백 피리어드가 더욱 단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기존 예상 대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초기 구매 가격이 동등해지는 purchase price parity가 동일한 수준까지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그 과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상품성의 지속적인 개선 역시 전기차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의 지속적인 향상과 더불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개발 및 적용은 전기차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능케 했습니다. 초기의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고유의 높은 구동력을 바탕으로 한 주행 성능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뒤이어서 전기차의 핸디캡이라고 여겨졌던 주행거리나 충전 인프라 등이 보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에는 초기 모델 S가 제로 100이 2초대 수준이고 그 내연기관 차로 이 정도 가속 성능을 내려면 100만 불이 넘는 슈퍼카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성능을 10만 불 정도 하는 전기차가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관심을 초기에 끌게 된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뒤이어 나온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통해서 대중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의 지속적인 향상은 전기차 주행 거리의 한계 극복에 기여를 했고, 최근 출시되는 3세대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가 내연기관 차량과 유사 수준의 주행거리 확보가 가능해졌고, 또 하나의 불편함으로 남아있던 이 충전 성능 면에서도 20분 정도만 충전을 하면 한 400km 내외 정도 주행 가능한 정도의 충전 성능을 가진 차들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의 전기차 시장은 기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규제나 가격이나 성능의 성장 동인이 그냥 유지되고 강화됨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나 전기차의 차종, 모델 선택의 다양성과 같은 신규 성장 동인의 추가로 인해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내연기관 차량과 유사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객의 요구 수준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정도가 되면 시장 대부분의 고객 니즈는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전기차 시장의 동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부와 OEM 주도로 주요 거점에 충전 인프라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용량 급속 충전기 설치가 가소가 되고 있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경우에도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상 대도시 밀집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사용이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성능 및 충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전기차 차종 모델의 다양화 역시 미래 시장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특정 모델의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예를 들면 순수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PHE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의 옵션 중에 하나로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전기차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독자 모델을 바탕으로 한 베리에이션도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미 독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경우에 동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ID 시리즈를 시장에 출시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OEM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각자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차종, 모델을 출시 준비 중에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져서 시장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OEM들이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25년까지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4, 5년간에 걸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쟁이 시장 규모를 한층 더 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성장 동인들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서 미래 전기차 시장은 지금까지 정부 규제 중심의 레귤레이션 푸시 시장에서 고객 니즈에 기반한 커스터머 풀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OEM들이 정부 규제 대응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왔다면 202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모든 OEM들의 메인 비즈니스 스트림화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상품성이 개선이 되고 고객들이 유입이 되는 또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가는 초입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OEM들이 시장에 발표한 자료를 정리를 해보면 금년도에 약 한 210만 대 정도 규모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 시장이 당분간은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해서 2025년도에는 1160만 대 수준, 2030년이 되면 전체 승용차 시장의 한 25%가 조금 넘는 수준인 2200만 대가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가격 및 성능을 기준으로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배터리 시장도 일부의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프리미엄 보급형, 그 다음에 저가형 이렇게 세 가지로 아마 시장의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구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 등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초저가 시장도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프리미엄 시장의 경우에는 제품 특성 면에서 보면 고에너지 밀도, 고출력,
급속 충전 성능 등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성능 차별화 요구에 맞는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 용량당 700Wh 정도가 되면 보통 차량 한 대에 적재한 배터리를 가지고 한 7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의 급속 충전 수준의 배터리가 요구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분에 80% 충전을 하면 20분 충전을 해서 뭐 한 500에서 600km 정도 주행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만 충분히 보급이 된다면 전기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상품성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보급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통상 시내 주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50에서 80km 정도 하루에 타기 때문에 주행거리 400~500km면 일상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출력과 주행 특성은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신에 이러한 그 주행 특성을 만족시키면서 배터리 차원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이 보급형 세그멘트에서는 요구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소형 그다음에 저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 사용된 배터리의 대부분의 그 케미스트리가 양극재의 경우에 삼성 붕괴 양극재 NCM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한적이지만 코스트가 싼 LFP나 LMO 같은 NCM 계열이 아닌 솔루션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에 대한 그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서 앞으로 LG화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까지 LG화학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1996년도에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이 배터리를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산업적인 합의, 또 이 사업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배터리를 전기차용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2009년도에는 현대차 HB용에, 2010년도에는 GM의 PHB용에 리튬이온 전지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2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롱레인지 EV향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한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니켈 함량을 높인 양극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니켈을 리튬이온 전지 양극재에 맨 처음 사용한 것이 LG화학이고, 저 2008년부터 사용을 했고, 니켈 함량이 60% 이상인 양극재를 처음 자동차 전지에 사용한 것도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이 기술적인 선행성, 시장 선도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OEM들의 주요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해서 현재는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누적 수주 규모가 15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 정도까지 현재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일부 자동차 모델들이 있는데 보시면 뭐 현대자동차의 코나, GM의 볼트, 르노의 조에,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ID3, 그 다음에 아우디의 이트론, 그 다음에 포르쉐의 타이칸,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3, 벤츠의 EQC, 이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고 계시는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글로벌 OEM들의 전기차에 저희 그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까지 나름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성공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당사의 선도적인 R&D 역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화학 전문 회사입니다. 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소재 개발 능력과 장기간 축적된 배터리 개발 양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왔다 이렇게 저희가 나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재 개발에 있어서 전기차 전지의 대세가 되고 있는 NCM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전지에 적용을 했고 고영양 구현이 가능한 하이니켈계 NCM 전지 또한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에너지 급속 충전을 가능케 하는 고효율의 SiO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음극재에 적용을 해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에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CNT라고 하는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하는 도전제를 저희가 최초로 이 배터리에 적용을 했는데 이 CNT의 경우에는 저희 LG화학 내에 있는 석유화학 사업본부에서 내재화해서 생산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SRS 같은 특수한 형태의 분리막에 대한 원천 특허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 설계 및 공정 측면에서도 고효율, 고품질 공정이 가능한 저희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의 특허로 되어 있는 라멘 스태킹 공정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고에너지 성능이 요구되는 EV 전용 플랫폼에 최적화한 롱셀 컨셉을 개발해서 양산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앞에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의 MEB ID3, ID4에 적용이 되는 셀인데 이러한 롱셀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은 현재 업계의 일종의 디팩토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면에서 보면 배터리 업체로서는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미 글로벌로 생산 체제를 확대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의 오창, 중국의 남경, 그 다음에 폴란드의 브루츠와프, 미국의 미시간 홀랜드에 저희가 양산 공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남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2배, 1.5배 정도 되는 생산 공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23년까지는 지금의 2배가 넘는 260기가와트아워 수준으로 생산 캐파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는 생산 능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술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특히 오창 공장은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설비,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일종의 머더 팩토리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그 공사가 진행 중인 GM 조인트 벤처와 같이 자동차 OEM과의 전략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 기술 및 현지화에 필요한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의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현지 개발 연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탤런트들의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당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의 기술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것들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로드맵의 큰 방향은 검증된 기술과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각 세분 시장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전기차용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경쟁사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고객한테 공급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저희가 전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저희가 저 시기에 저러한 그 기술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저게 아마 가장 이 인더스트리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뭐 양극재의 경우에는 NCMA라고 하는 저희 고유의 양극재 기술, 또 실리콘이 포함된 음극재에 있어서의 효율을 경쟁사보다 대폭 높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소재에서 저희가 차별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또한 이 모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에 셀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모듈 내 셀 부피 비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기차에 제한된 그 공간 내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혁신적인 새로운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뭐 이런 것들을 이러한 그 새로운 프로덕트 로드맵을 저희가 구상할 수 있게 하는 아마 이네블링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가 이 정밀화학이나 소재 분야에서 저희가 축적된 기술이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축적해온 공정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표의 왼쪽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출원 건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 뭐 압도적인 수준의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CATL이나 이런 그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 업체하고 저희하고의 가장 큰 격차는 저기 표에 있는 뭐 C사가 중국 업체일 텐데, 저런 중국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건수가 중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 건수의 한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아마 당분간 LG화학이 경쟁사에 굉장히 공격적인 추격을 뭐 이렇게 뿌리치고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 소재 기술 분야에서는 난연 무기물을 적용해서 열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난연 분리막과 기존 하이니켈 전지의 안전성 및 에너지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NCM의 양극재를 저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고용량 장수명 성능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용량 장수명 성능 구현이 가능한 요소 기술 중심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업계 최고의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노력들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그 배터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차세대 배터리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전고체 전지고 하나가 리튬 황 전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고체 전지는 그 왼쪽 그 위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서
안전성을 높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전고체 전지에 사용되는 그 전해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분자계 전고체 전해질이고 또 하나가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저 두 가지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고체 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쪽을 다 스타디 중에 있는데, 저 전고체 전지는 가장 핵심 기술이 양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산화가 용이한 공정 기술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튬황 전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이유는 그 전지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양극재 안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 니켈이나 코발트나 이런 분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 중심으로 좀 개발 중에 있고, 그러면 비행체 같은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봐집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드는 전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5년까지 배터리에 만드는 들어가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폴란드는 19년부터, 미국은 2020금년부터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를 커버하는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생태계 발전 및 사회적 가치 향상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은 앞으로도 고객과 주주의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서 글로벌 선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 세계 그 코로나 이슈로 불확실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가 좀 넘는 성장을 저희가 금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을 매년 해나가면 2024년도에는 30조 원이 좀 넘는 사업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그 LG화학의 전지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